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꼭꼭 눌러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9시 2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팍스 밀키트 채워주실 전문가님,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박영숙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한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어떤 밀키트 준비해 주셨는지 주목해 보시고요. 차트 공부 정말 쉽게 알려주시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차트 배워가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한 동반 상승을 본 게 언젠가 싶습니다. 전거래일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우리 양지수도 따라서 오랜만에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노름세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연말 배당을 위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양시장에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13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외국인 매수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감가는 9원 50전 내린 1276원 20전이었는데 지난 6월 10일 이후로 종가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19% 올린 2,356포인트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빨간불이죠. 1.32% 상승한 71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이어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두드러졌습니다. 5,800억이 넘게 담았고요. 개인은 오랜만에 나온 상승장 속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개인이 2,460억가량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또다시 긍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게 될까 봐 투심이 위축되면서 미증시는 이틀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연이을 3.2%를 기록하면서 1, 2분기의 역성장을 되돌렸습니다. 특히 이날 수치는 소비 지출이 상향 수정되면서 잠정치인 2.9%를 웃돌았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2.3% 증가해 잠정치인 1.7% 증가해서 상향 수정됐는데요. 지난 2분기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뜨겁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과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유독 컸는데요. 테슬라는 이날도 8.9%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과 함께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놓은 마이크론은 3.4% 떨어졌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1.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18%, S&P 500은 1.45% 내리면서 3대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주실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죠. 자, 산타 랠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이 조금 빨갛게 물들어주면서 좀 행복한 주말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도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시지만 저희 팍스 밀키트에도 붉은 자켓 입고 나오는 전문가님 계시죠? 박영숙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그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을 동지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도 올해 마감 잘 하고 내년에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우리 차트 분석의 달인 박영숙 전문가님, 오늘도 탄탄하게 차트 분석 통해서 더 올라갈 종목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종료 전에 알려드리는 밀키트도 전문가님 오늘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에너지 관련된 원자력 그리고 수자원 쪽으로 관련 테마주라고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고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함께 가격 전략이랑 같이 알려드렸었죠. 네,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그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 밀키트는 에너토크였는데요. 에너토크는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소재 중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 조금 문제되면서 원자력을 친환경에 포함시키는 그 과정에서 제가 에너토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에너토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박스에서 행보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면 박스가 그려지죠. 여기서 저희 예상은 제가 추천드렸던 저희 예상은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눌림이 왔어요. 이 눌림에서 이 중심선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이 강하게 손절은 여기서 양봉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서 반등해서 들어 올리면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여기서 음봉선을 완성해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이나 음봉선을 저항을 받고 다음에 2차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매집이 아마 다 되지 않았을 거라고 끌어올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주체가 끌어올릴 때는 일정한 쿼터, 어떤 일정한 양이 돼야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제가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계산해 보면서 생각 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일정한 양의 거래량이 매집되지 않아서 들어올리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트에서
박스가 그려지는 이 중심봉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항이긴 하지만 가격이 1,700원 선 돌파할 때는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목을 받고 어떤 종목이든지 누군가가 추천했든지 보고 2, 3일 경과를 보고 지지하고 그 자리를 돌파할 때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이렇게 눌릴 때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탈하는 자리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선 혹은 박스 이런 자리를 강하게 지지하고 저항받는지 이렇게 보시고 매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유효해 보시고요. 차근차근 매입해 보시고 아직 매수 안 하셨다 그러면 1,700원 돌파할 때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여기 시작하는 시가 손절 라인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밀키트 재료로 알려주셨던 에너토크입니다. 에너지 쪽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문가님 그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이후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후로 또 장이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날씨 중에 비가 오면 우리가 보통 활동을 안 하듯이 우리나라 지수, 뭐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이것을 날씨 중에 큰 날씨,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날씨를 보고 운동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하잖아요. 네. 지수를 비라고 생각하시면 비가 많이 내리면 쭉 떨어지면 우리는 주식을 매매 안 하고 쉬는 관점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 일주일 정도의 지수가 계속 내렸고 이래서 조금 자리를 다시 잡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12월, 1월, 3월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수 차트 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 과정, 박스권을 횡보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눌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장이 조금 떨어진 게 좋은 종목을 사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지난주 금요일 그 1,700원 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종가가 1,05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650원 더 할인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 오늘 시가 확인하시면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난주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에너토크 리뷰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난주에 진입 못하셨던 분들께서 오히려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는 지난주 밀키트 재료 에너토크 리뷰 들어봤고요. 자, 어제장 얘기로 이어서 가보기 전에 예상지수 확인하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이 어제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장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 현재 시간 8시 43분인데요. 우리 시장은 또 따라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낙폭이라도 조금 적으면 좋을 텐데 현재는 낙폭도 조금 깊은 상황이네요.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0.74% 정도 내리면서 어제 종가보다 17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2339선, 다시 한번 2330선, 40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제장에서 1.3% 정도 올랐는데 그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네요. 8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706선까지 다시 하락해 있다는 점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 낙폭이 조금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개장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 얘기 일단 오늘 저희 개장하기 전에 어제장에 시간 내에서 올랐던 종목들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잘 갈 수 있을지 다음 주에는 어떨지 지켜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미래나노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우리 원자재 리튬 관련해서 볼 수 있겠죠. 이 미래나노텍이
미래나노텍이 지난 2월에 인수했던 2차 전지 소재 기업 미래첨단소재가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3천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수산화 리튬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만 해도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강원에너지 이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요. 미래나노텍이 어제는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미래나노텍 차트 분석 들어볼게요. 미래나노텍 차트에서 보면요. 네. 이게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리튬이 네. 너무 뜨거웠어요. 네네. 그래서 뉴스가 나기 전에 종목을 발굴할 수 있고 뉴스가 나면 이게 거의 다 오를 만큼 상승폭을 가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음봉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 음봉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 지금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음봉선에서 음봉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 미래나노텍은 음봉선을 돌파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시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면요. A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 다시 반등한다고 그래도 쌍봉을 그리지 않을까 예견해 보는데요. 아마 뉴스가 이렇게 강하게 났고 그러니까 뭘 할 준비를 한다 이런 뉴스에는 들어가고요. 이미 이제 됐고 준비가 다 됐다 이럴 때는 세력이나 개인들은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과정도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 얼마에서 지지를 하면 반등이 가능하냐 하면요. 16,300원에서 15,000원 이 선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비파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다가 뚝 떨어져서 여기 11,000원 정도 혹은 이 음봉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 주가가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이것은 쉬어가는 텀 그리고 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내가 사는 종목 왜 계속 내릴까 이런 고민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그러면 네. 여기 목표가를 이렇게 잡으시고 돌파하지 못하면 목표가에서 매도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긴 하지만 어느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한다면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우리 미래나노텍 주식시장에 정말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이거 할 것이다라고 할 때 들어가고 이미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팔아야 되는데 어제는 했다였어요. 네. 과거형.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차익 실현도 이미 하실 분들은 다 끝나셨겠네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걸 계산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랄지 네. 그런 분들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끝났다. 조금 더 이제 팔고 다시 재매수해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미리 아셨으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타이밍 잡아주셨을 텐데 자 미래나노텍 말고 오늘의 밀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11월 중순쯤에 고점 25,700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고요. 혹시 전문가님 등산 좋아하세요? 저 등산 제가 체구가 크듯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세요? 제가 사실 등산을 좋아하는데 네.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없이 오르막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많이 올라갈 때 이게 더 올라간다가 아니라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 내려올지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등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나노텍에 다시 관심이 있고 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얘가 올라와서 전고점과 쌍봉을 형성했을 때 그때를 기회를 노려보셔야 할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미래나노텍 얘기부터 열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시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는 아니고 7%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어요. 매수세가 몰렸는데 SM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물류 자동화 산업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SK온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SK온 요즘 많이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중국 옌청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뭐 대기업과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좋은 소식 같지만 앞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했다는 안 된다. 했다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할 것이다. 할 것이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SM코어 차트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SM코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했던 것을 요즘은 로봇이 생성되고 이렇게 공장 반도체가 생성되면서 공장이 스스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업무에 관여된 기업이라서요. 지금 이 종목은 바닥에서 턴을 했어요. 자, 턴을 하면 이 구간 지금 제가 색으로 박스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이게 캔들 하나로 보시면 이게 얼만큼 행보하실 것인지는 더 추가로 보시고요. 저는 자리 좋아 보입니다. 오, 자리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들어서 다시 반등한다고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 지금 여기는 사이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파른 V자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원만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네. 그래서 시간적인 것은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방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다시 드는 모습, 그리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5,900원, 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아 보이고요. 지지 자리를 잘 잡으시면 종목은 잘 갑니다. 지지에서 설마 내리겠어라고 하면 끝도 없는 추락을 맛보실 수 있고요. 지지를 잘 잡으면 그 자리가 변곡점이고요. 변곡점에서는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변곡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자리고요. 1차 목표가는 항상 저항에 부딪히는 이 자리 7,600원 잡으시고요. 7,600원을 돌파할 때는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에서도 굉장히 이 음봉선을 돌파하면 오래 가는 거죠. 한 2, 3개월 보시고 저희가 음봉선을 돌파했어요라고 하면 2, 3개월 장기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대부분은 장기로 2, 3개월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 되지 않지만 장기로 쭉 보시면 좋은 결과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죠. 한 2, 3개월 정도 두고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아니라 아까 저희 얘기했던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좋은 기회가 온 네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급해 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알려주신다고 하시고요. 우리 SM코어가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간 내에서 7%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현재 어제의 종가는 5,980원이었는데 7,600원 선 잘 확인하시면서 앞서 알려주신 가격 전략 통해서 대응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옷처럼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빨간색으로 계좌를 물들여 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 두 가지 나눠봤고요. 이제 좀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래도 장이 좀 올라오면서 같이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관심을 받은 테마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그룹주인데요. 오랜만에 동반 상승 시원하게 나왔어요. 우리 LG그룹이
애플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이 애플카가 되냐 마냐 말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LG그룹과 공동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제안을 애플 쪽에서 LG그룹에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하던 LG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크게 상승 나온 부분이 우리 대형주가 대형주 LG전자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LG전자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LG전자는요. 우리 지수가 혹은 전 세계적인 지수가 계속 이렇게 하방을 그리다가 네. 지금 이제 추세를 막 돌렸어요. 지금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자리를 보통 쌍바닥이라고 말하거든요. 강하게 흘러내리다가 두 자리를 듣고 올리는. 그러면 이게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요. 올라갈 쪽은 약간 들어 올리고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맞추는 거죠. 이러면서 되는데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작년 6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했던 주가가 자리를 돌리고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횡보할 것인지 이것만 잘 견뎌내신다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우상향으로 많이 갈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조금 전에 말했던 산에 다 오르면 그 산이 보이고 또 내려오면 바닥이 보이듯이 다 이미 내려온 그림을 여러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가격대 9만 원 선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지만 9만 원 선을 이탈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이 안 갈 것 같으면 여기 앞산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요. 지금 앞산을 뚫어 올리는 이 자리에서 들어 올려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쌍바닥을 완전하게 구현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뉴스는 이제 애플하고 간다. 네. 지금 우리의 강한 뉴스거리가 애플의 전기차, 애플의 모든 이슈가 어느 기업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애플이 여기랑 한다 했다, 저기랑 한다 했다, 뭐 여기랑 계약해서 파기한다고 그랬다. 굉장히 주식하는 사람들의 애가슴을 태웠는데 지금은 LG랑 한다고 하니까 LG도 좋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좋은 그림입니다. 어느 정도. 단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네. 자기의 생각대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거고요.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이런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하면 아주 많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어요. 자꾸 좋아 보이는 그림들은 우리 개인들은 이런 자리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박스를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박스를 그려서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LG전자 애플카와의 이슈가 있었죠. 이 LG전자가 올해 1월 14일에 15만 500원 고점을 돌파했었는데요. 지금 1년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딱 됐잖아요. 어제 종가가 9만 300원입니다. 심지어 어제 5% 오른 건데 9만 300원. 일단 차트상으로 자리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플과의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LG전자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LG 관련주들 어제 뭐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화학까지 다 올랐는데 한 종목이 못 간 종목이 있어요. 네. 그룹주 중에서도 소외가 됐고요. 이 종목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혼자만 소외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1%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자, 우리 올해 초에 상장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뜨겁다고 외쳤던 엔소리가 지금 올해 마지막에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도 올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거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휴장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LG에너지솔루션 차트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지신 것 같은 거 제 기분 탓일까요? 맞네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네. 올라갈 것만큼 다 올라갔어요. 산을 그리면 지금
떨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우리는 거의 다 차트도 알고 또 이 종목에 관한 뉴스들도 대부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그런 현상이 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지나간 차트니까 설명하기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러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산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게 똑같이 그리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A파, B파, C파. 그러면 여기 40만 원 혹은 여기 그려놓은 37만 7만 원, 6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 올리려면 네. 이제 반등해서 들어 올리려 이게 반등할 기미는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추가로 계속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이평선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탈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죠. 저항을 뚫어 올려야지 숨을 쉴 수 있는데 지금은 뚫어 올리지 못해요. 저는 이 종목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신다고 하면 일단 매도했다가 이 검은 선도 보이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리예요.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다 저항대로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아래로 밀려 있는 건데요. 이 저항대를 뚫어 올려야 되는데 어제는 개파락했어요. 그러면 갭의 의미는 그 방향성으로 연속성 강하게 힘을 부여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개파락했으니까 추가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겠다 이런 의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갭은 여기서도 지금 갭이 떴죠. 갭이 네. 떴는데 그 방향성으로 양봉의 방향성을 강하게 올려 보였죠. 근데 여기서 갭이 떴으면 이건 강하게 하방을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팔았다가 조금 손실이 많아도 팔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돌려 올리는 네. 이런 자리에 재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까지도 조금 힘들 것 같다. 정말 초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전기차는 계속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네. 또 모르는 일이고요. 차트상의 관점이니까 자기 자리에서 네. 잘 보시고 또 그 붉은 자켓이 말하는 그런 방법 갭 하락, 갭 상승 등이 맞는지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강력하게 매도. 강력하게 매도 매도 추천드립니다. 의견.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상장 초반에 그렇게 이슈를 받았던 우리 LG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내내 부진하다가 11월에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조금 불안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 항상 저희가 손절 타이밍 정말 중요하다고 전문가님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더 큰 손실을 보시기 전에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신호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사실은 그건 내가 그렇죠, 손해보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런 수익이 되는 거죠. 대응 방법을 전문가님 의견 들으시면서 현명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지금 장 시작한 지 3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일단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1.7% 정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46만 3천 원, 4천 원 정도 선 확인된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코스피가 현재는 1% 정도,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1.5% 넘게 내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잠시 후에 지수와 수급 상황 더 섬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다음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으로 어제장에서 잘 갔던 부분이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해운주와 항공주가 같이 잘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순환 테마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중국까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입국자 격리자 완화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이 돼 있고요. 또
환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항공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주랑 항공주들은 제가 이제 여쭤보기보다는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해운주부터 자, 어제 뭐 대한해운, 페노션, H&M, 흥하해운 많은 해운주들 올랐는데 혹시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 해운주 원픽이 있을까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해운주는요. 대한해운, 페노션, 뭐 흥하해운도 있고요. H&M 같은 경우에도 어제 4% 넘게 올랐고 사실 어제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 대한해운이었습니다. 7.5% 가까이 올랐었고요. 흥하해운이 3.7%, H&M 4.4%, 페노션은 6.3% 정도 대체적으로 정말로 해운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H&M 같은 경우에 오늘은 조금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들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네요. 흥하해운도 마찬가지 2.3% 정도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고요. 1% 정도 내림세 가져가고 있고요. 페노션까지 확인해 보면 네.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은 해운 쪽에서요. 페노션으로 보고 있는데. 페노션, 네. 네네. 오늘 좀 덜 빠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 그렇죠. 비해서. 네. 지금 이 차트상에서만 보고 차트에서 보고 그다음에 뉴스에서 제가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에서 어느 자리, 어느 지지 자리를 잡는 자리에서 뉴스를 찾으면 훨씬 종목 선정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자, 차트상으로 보면 이 음봉선을 이제 막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강하게 검은 선 121선을 뚫고 지금 저항에 부딪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저항이 얼마인지 보면요. 저항선이 6,100원, 6,200원 선 저항으로 있고요. 오늘 이 저항을 뚫은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데요.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그 폭을 재는 방법은 제가 상승하는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목표가를 일단은 이 저항에 부딪혀 있으니까 이 저항을 6,100원, 6,180원을 뚫지 못하면 저항에서 밀릴 수 있고요. 이 저항을 뚫었다 그러면 목표가는 8,000원 잡으시면 돼요. 8,000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러서 들 건지 네. 여기를 뚫어서 안착하고 들 건지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박스가 그려지는 거예요. 다 자리를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네.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상하 폭을 잡으면 8,000원이면 여기. 그러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고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요. 지금 그림이 박스 상단 하단 딱 맞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페노션은 물류 이동이 이제 중국의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물류 이동량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페노션 6,100원, 200원 이 정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거기 그 자리를 못 뚫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돌파 여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지금 현재가가 딱 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6,150원, 60원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항이 계속 부딪혀 있죠. 네, 근데 일단 오늘도 지수가 조금 코스닥 현재 2%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돌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페노션이 좀 약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절히 페노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뚫는다면 8,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페노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주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티웨이 항공이 10% 넘게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뭐 나머지 진에어 같은 경우 5%, 에어부산도 4%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현재
티웨이 항공이 강보합권에 있고요. 진에어가 한 0.9% 정도. 나머지는 일단은 지수 따라서 다 빠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항공주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이나 아니면 차트상 자리로 기대되는 종목 보시고 있는 종목 있을까요? 항공주로는 AK 홀딩스, AK 홀딩스 좋아 보여요. 그 제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알고 네네. 있거든요. 이것도 네. 승객을 수송하는 것보다 화물을 수송하는 걸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추세대를 보면 추세대를 완전히 뚫어 올렸죠. 지금 보시면 추세대를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느 가격대 저항에서 계속 밀리다가 뚫어 올리고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음봉선에서 한번 뚫어서 저항을 뚫어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보여지시죠? 자, 이게 쌍봉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도 쌍봉이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건지 네. 올릴 건지는 어느 지지 자리를 강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어디를 볼 것인가? 지금 이평선으로 보셔도 되고요. 나만이 만들어 놓은 보조 지표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 15,700원 지지하고 반등하면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건 양봉이지만 네. 음봉이에요. 어제에 보다 주가가 더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봉이지만 음봉인 것이 네. 있고요. 음봉이지만 양봉인 것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죠. 전체적인 추세 하락으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에요. 그러면 삼각 수렴에서 이 자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탈하려는지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다르는데 항공주가 일단은 좋아졌다고 뉴스가 났으니까 네. 조금 조정받거나 누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서 뚫어 올린다면 상방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그럼 이 노란 이평선에서 자리를 잡으면 지지저항 잡으면 16,000원 지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종목들이 다 약간 지지라인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네. 뚫지 못하고 있네요. AK홀딩스 오늘 현재는 0.8% 정도 밀리면서 16,800원 선입니다. 16,000원 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이게 양봉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양봉이 아니고 이제 전날 종가와 또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고 현재 지금 들어 올릴지 내려갈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확인하셔가지고 이 항공주에 관심 있다. 앞으로 그래도 조금 기대가 있는 그런 테마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2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수급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수가 아까 예상 지수보다 좀 특히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네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1.3%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30포인트 넘게 내리면서 현재 2,326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이 2% 넘게 떨어지고 있네요. 2.35% 빠지면서 다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6포인트 내리면서 698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셔야겠죠. 거래소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개인이 320억 정도, 외국인은 350억 넘게 팔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기관이 그래도 좀 강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700억 정도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개인들이 620억가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445억 원, 기관이 200억 정도 팔자세입니다. 환율은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최근에 그래도 조금 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이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점, 5원 조금 안 되게 올리면서 다시 1280선을 회복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보시면은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통신업 쪽인데 SK텔레콤과 KT 우리 경기 방어주들이 강보합권 살짝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테마는 모두 하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금속 광물이 3%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컬 4.5% 빠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 기계 섹터도 내림세가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신다면은 코스닥에서는 모든 업종이 하락습니다. IT 부품과 기타 제조 업종, 일반 전기전자 같은 부분도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세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장이 일단은 아쉽게 이번 주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타 할아버지 대신에 박영숙 전문가님이 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장 속에서 저희 긍정적인 부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가가 지수가 내리니까 네, 우리는 올라간 거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좀 길게 봐야겠어요. 길게 보고 지금은 매매를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저희 일단 주말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게 무조건 많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담는 게 또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많이 빠진다고 또 지금이 기회인가라고 하기에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관망하시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지금 벌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스닥에서는 신스틸, 아마 철강 관련된 기업일 것 같은데요. 강판 관련된 철강을 만들고 있는 신스틸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한국앵콜 유전이 또다시 오늘도 가격 제한폭 들어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길게 보고 가져갈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선정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 도와주러 제가 이제 루돌프 풀을 달고 왔는데요. 시장은 오늘 좀 강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조금 더 오늘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실 만한 종목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올해 마지막으로 뵙게 됐는데요. 자, 팍스 밀키트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공개해 주세요. AR에 관련된 증강현실에 필요로 하는 그런 관련 업체고요. 모니터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관련 섹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실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AR, MR, XR, VR 정말 이런 가상현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모니터 쪽이라고 하면은 LED, OLED 이런 부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OLED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 샵 3989 번호로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내용은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OLED 관련주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였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떤 주말보다도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공하는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